중세 유럽 사람들은 정말 평생 씻지 않고 살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겐 당연한 목욕이 그들에게는 왜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세의 이미지는 오물로 가득 찬 거리와 씻지 않아 찌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공중목욕탕 문화가 활발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랑했던 거대하고 화려한 목욕탕들은 중세 초기 유럽인들에게도 사교와 휴식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즐겼고 이는 매우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까요? 첫 번째 챕터, 육체의 쾌락을 경계한 교회의 시선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그들의 목욕 바구니를 뺏어갔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지배하면서 공중목욕탕은 점차 타락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남녀가 함께 섞여 씻는 문화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교회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성직자들은 육체를 너무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쾌락에 불과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금욕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씻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의 신앙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씻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수도사들 사이에서는 평생 물 한 방울 몸에 묻히지 않는 것이 고결한 성자로 추앙받는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씻지 않아 몸에서 나는 악취를 거룩한 냄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공중목욕탕은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물을 멀리하는 것이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 물이 죽음을 부른다는 의학적 공포입니다. 흑사병이 불러온 비극적인 오해를 소개합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앗아갔습니다. 당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연구했죠.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이어졌고 이는 수백 년간 위생관념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아주 엉뚱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에 구멍, 즉 모공이 열리고 그 틈으로 흑사병을 일으키는 나쁜 공기가 들어와 병에 걸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제 목욕은 단순한 불결함이 아니라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오히려 씻지 말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오늘날의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씻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아서 모공을 때로 막아야 병균이 침투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귀족과 왕족들조차 1년에 단 몇 번만 몸을 씻었습니다. 심지어 루이 14세 같은 왕도 평생 목욕을 손에 꼽을 정도로만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씻지 않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슬픈 역사의 단면입니다. 세 번째 챕터, 물 대신 선택한 하얀 천의 마법입니다. 씻지 않는 대신 그들이 찾은 대안을 알아봅니다. 몸을 씻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악취와 먼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중세와 근세 초기 사람들은 물 대신 린넨이라는 직물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흰색 린넨 속옷이 몸의 땀과 노폐물을 빨아들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옷보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훨씬 중요한 예절이 되었습니다. 당시 초상화를 보면 목과 소매 부분에 하얀 천이 유독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는 이렇게 깨끗한 린넨을 입을 정도로 청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린넨 셔츠를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몸 자체는 여전히 씻지 않은 상태였죠.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청결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수조차 물을 거의 쓰지 않고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 것을 철저히 배제한 것이죠. 이렇게 린넨을 숭배하던 문화는 면화가 보급되고 세탁이 쉬워질 때까지 수백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 악취를 덮기 위한 향기의 탄생입니다. 프랑스 향수 산업이 왜 발달했는지 그 비밀이 나옵니다. 씻지 않는 몸에서는 필연적으로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세와 근세 유럽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향기로 악취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머스크, 앰버그리스 같은 강렬한 향료들이 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옷, 가발, 심지어 가죽 장갑에까지 향수를 들이부었습니다. 냄새가 날수록 더 많은 향수를 뿌려댔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은 씻지 않아 나는 냄새를 숨기려 궁전 곳곳에 향수를 뿌리게 했던 결과였지만요.
얼굴에 난 뾰루지나 흉터도 씻어서 해결하기보다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낙성분이 든 독한 화장품을 얼굴에 겹겹이 칠해 피부 상태는 더욱 악화되곤 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아름다움은 청결함이 아니라 얼마나 잘 가리고 덮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향수 도시 그라스가 가죽 산업과 함께 발달한 이유도 가죽 제품에서 나는 지독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챕터, 다시 돌아온 물의 시대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미생물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물에 대한 공포가 근거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팅게일 같은 위생개혁가들은 병원과 가정에서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이제 물은 죽음을 부르는 공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때를 보호막이라 부르지 않고 물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샤워와 목욕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긴 시간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던 셈입니다. 중세인이 씻지 않은 이유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금기, 의학적 오해,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 얽힌 결과였죠. 수백 년간 지속된 이 비위생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하고도 뼈아픈 시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무지와 공포가 어떻게 상식을 마비시켰는지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청결한 환경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 씻기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당연해 보이는 상식조차 시대의 상황과 잘못된 믿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중세 유럽인들이 씻지 않은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상식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